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퓨처 세미나,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차도리 유미쌤 차유미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퓨처의 그래머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뒤에 이렇게 보시면 교재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교재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또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My First Grammar하고 My Next Grammar 두 교재를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작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채팅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래머, 지금 오늘 교재 알려드릴 그 교재들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사용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교재를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니까 교재가 궁금해서 이제 웨비나에 참석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채팅창을 이제 웨비나 진행하면서는 계속 읽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이 또 봐주실 거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웨비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에서 제가 준비한 PPT 띄워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웨비나의 제목은 그래머가 이렇게 재미있다고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로 탄탄한 그래머 실력 쌓기입니다. 네, 그래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일 재미없는 파트가 그래머였죠, 사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항상 이 앞에 처음 부분만 들춰보고 명사에서 끝났죠, 그냥. 배우다가 재미없어 이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장 가르치기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머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영어 문법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웨비나 시작할게요. 자, 이퓨처 웨비나 하면 또 후기 이벤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직접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쉽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웨비나 참석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첫 단계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두 번째, 세미나를 이제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화면을 캡처하셔서 내가 지금 웨비나 듣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후기를 남기실 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캡처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퓨처 카페에다가 세미나 후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자, 첫 번째로 Why Grammar? 왜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할까를 아이들 입장에서 가볍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그래머를 배울 때 어떤 거를 도입을 해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이래서 내가 문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머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재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grammar activities. 그러니까 그래머 문법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오늘 저희 세미나 주제가 그거잖아요. 문법이 이렇게 재미있다고 라는 거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다양한 액티비티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을 준비할 때 이런 자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했을 때 가서 보실 수 있는 사이트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계까지 해서 총 6단계로 진행이 될 건데요. 함께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y grammar? 그래서 왜 우리가 문법을 배울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하고 language is more than a collection of words 해서 언어라는 것은 그냥 단어만 나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하는데, 자, 문법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장을 설명을 하고 있죠. Grammar is the glue that holds those words together. 그래서 이런 단어를 나열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 결합할 수 있게끔 풀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 풀로 그냥 아무데나 붙이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떤 위치에 이걸 넣어야 하고 또 바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한번 다음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라고 하고서 시작을 하시면 아이들이 문법 왜 배워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the first letters of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should be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A capital letter. 정답이죠. 자, 두 번째, every sentence must have a subject and a verb.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 which is used with uncountable noun like money and traffic. much, many 중에서 much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또는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찾아보시면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재미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색했던 것들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법을 배워볼 거야.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 도입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시험도 아니고 답을 막 꼭 적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먼저 정답을 막 아시더라도 얘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 이거 아는데 막 바로 정답 쓰시면 마지막에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 아는 거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에 웨비나 끝날 때까지 다 잘 들으시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My First Grammar의 특징이 아닌 것은 A, B, C 중에 골라보고요. 두 번째, My Next Grammar의 특징으로 맞는 것. 이번에는 아닌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또 역시 A, B, C 세 가지가 있고요. 보기가. 세 번째는 주관식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맛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정답을 아시더라도 말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한데 나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것들은 마지막에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y First Grammar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는 먼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지만 SB, 워크북, 그리고 티처스 매뉴얼까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권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교재 특징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한 장의 표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닛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닛은 각각 20유닛씩 있고 총 4페이지씩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어떤가요? 문법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게 문법책이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문법 교재지만 문법 교재 같지 않은 교재.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교재죠. 그리고 문법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에게 딱 좋은 교재라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깔끔하게 또 간단한 설명으로 최소화해서 아이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문법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들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한 번에 명사는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동사 다 배우고 이 권에서는 그 다음 거 배우고 이렇게 하면 처음 배웠던 내용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 개념을 먼저 배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내용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내용을 확장해 가고 또 전체적으로 반복하고 누적해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문법 그래머 그 차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내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거나 조금 헷갈려서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이 차트를 딱 보면은 한 번에 이런 내용이었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학습도 할 수 있게끔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추가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부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준비하실 게 많지 않고 수업을 준비할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리큘럼도 나와 있어서 각각의 레벨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 파트가 또 다시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처음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y Next Grammar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역시 이것도 SB, 워크북, 그리고 티처스 매뉴얼까지 총 3권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특징도 이번에도 똑같이 또 한 번에 모아봤는데요. 아까랑은 약간 또 좀 큰 형님들을 위한 책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체계적인 그리고 좀 더 심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레벨도 달라졌고 그리고 유닛도 조금 더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그래머 차트를 딱 보시면 깔끔하죠. 아이들이 딱 어떤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할 때 그 개념을 시각화해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한 번에 딱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 설명도 되게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심의 활동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다시 자기가 이제 복습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활동들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이 My Next Grammar의 특징인데 문법을 배운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역시 교재의 내용이 나선형 구조로 계속 누적되고 반복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 이 교재는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전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할 수 있는 퀴즈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적 반복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탄탄한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벨도 이렇게 레벨별 다루고 있는 내용도 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머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해서 My First Grammar의 스튜던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딱 보시면 문법 교재가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게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구성과 그리고 간단한 문법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법을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게 그림도 그려보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퀴즈를 푸는 것처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워크북인데요. 워크북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크북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한글 워크북을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아이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조금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워크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또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티처스 매뉴얼인데요. 수업 구성에 대해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티처스 매뉴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뭐 부가 자료라든지 어떻게 레슨 플랜을 짤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준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선생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My Next Grammar의 수전북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설명이 한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쓰기로 이 문법 배웠던 내용을 완성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배웠는데 그거를 내가 글을 쓴다든지 어떤 말을 할 때 이거를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나에 대한 글을 쓰면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런 문법을 활용해서 제대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실력을 다져주는 교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사실 문법 용어에 대해서 그냥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어쨌든 그런 문법 용어와 또 친밀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설명을 가지고 보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워크북에서 보면서 미리 맛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구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워크북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워크북도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TM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한눈에 딱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될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레슨 플랜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이퓨처 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부가자료 다운 중에서 레슨 플랜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레슨의 레슨 플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받으셔서 수업하시기 전에 한번 쭉 보시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티처스 매뉴얼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티처톡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 파트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구나라는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추가 활동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북을 활용하기입니다. 우리 교재도 충분히 잘 되어 있지만 사실 교재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 때 사실 글씨가 이렇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과 함께 수업을 할 때는 그래서 꼭 이북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집중도 되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문법의 그 모든 정답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한 번씩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북을 꼭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로 부가자료 활용하기입니다. 다양한 부가자료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액티비티들에서도 이제 내가 자료를 특히 만들지 않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수업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부가자료 다운받으셔서 이런 자료는 내가 수업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퓨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퓨처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많이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퓨처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처음 보이는 페이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재 구매, 온오프라인 레벨 테스트, 그다음에 오프라인 구매, 교재 구입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가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재 다운로드 자료를 하시려면 거기에서 찾아가 들어가셔야 했는데 이제는 처음 페이지에 딱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 캠퍼스도 여기서 바로 가기가 가능하니까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교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굉장히 좀 약간 선생님들이 가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퓨처 도서가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해요. 공지가 지금 뜨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교재 리스트가 이제 다 바뀌는 인상이 되는 그런 리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쓰는 교재가 가격 인상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달에 7월 1일이 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북 해서 교재를 쭉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교재 다운로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디지털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또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배너 이제 광고를 보시고 밑에 보시면 레벨 차트도 예전보다 훨씬 크게 한 번에 딱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쓸 교재가 어떤 게 있는지 보실 때 레벨 차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여기서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운받으셔서 아이들과 직접 교실에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졌죠. 우리 오디오 플레이어가 바로 그래서 음원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교재를 바로 들어가서 레벨을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트랙을 유닛 1에 내가 원하는 트랙을 바로바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음소거가 됐네요. 네, 다시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퓨처 홈페이지 중에서 이제 이 스마트 캠퍼스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제가 미리 한번 페이지를 열어봤거든요. 자, 우리 그래머 중에서 My First Grammar를 한번 1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컨텐츠에서 어느 과로 갈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먼저 10과를 가볼게요. 10과에서 제가 같이 볼 거는 11과인데 10과까지 끝내고 나면 Look and Find라고 해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세하게 아이들과 배운 내용을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 아니면 수업 1과 만약에 배웠다. 그러면 1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명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서 여기에서 명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단수 복수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단수로 나와 있는 단어를 복수로 한번 바꿔보는 이렇게 해서 그냥 10과 끝났을 때만 활용하시지 마시고 각각의 과가 끝났을 때 내가 배웠던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한번 그리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으로 하시면 각 과를 끝났을 때 활용하실 수 있어서 되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권 한번 같이 볼 건데요. 11권은 우리 전치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A 파트는 look and learn 해서 그림과 함께
각각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는 in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문장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 look and say에서는 문장이 나와 있고 그림이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있구나. 그 전치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문장도 배우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세이션 look and practice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것들이 in and on, under 해서 다양한 단어들 나와 있죠. 단어도 보고 이걸 가지고 좀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고양이 그림을 한번 내가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전치사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넘어가시면 look and write에서 각각의 문장이 써 있는데 여기에 in, on, under를 아이들이 넣어서 주는 거죠. 그림을 보면은 1번에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look at the mice 해가지고 이 mice, 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치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림도 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게임하듯이 풀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도 아까는 그냥 in, on, under만 썼다면 이젠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쓰기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D는 그동안 배웠던 5, 6, 7, 8, 9, 10, 11까지 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밑에 표가 있어서 이 1번 문제는 레벨, 그러니까 레슨 10이니까 10과에 가서 한번 보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지난 과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파트까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My Next Grammar 1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My Next Grammar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컨텐츠를 보시면 각각의 쭉 유닛이 나와 있죠.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전치사 파트인데요. 아까랑 또 그 느낌이 좀 다르시죠. 물론 이 My Next Grammar도 초등 친구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너무 막 딱딱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아까 그 그림들이 조금 더 저학년들을 위한 귀여운 그림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그림이 아이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애기 같아 이렇게 느낌 들지 않게끔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엔 지난 과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끔 먼저 go to page 그래서 110페이지로 가서 그다음에 그래머 퀴즈, 리드 퀴즈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 그래머 퀴즈부터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 on 해서 두 가지, 고양이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고 풍선이 두 개가 나와 있고 또 나무에 있는 그림이 또 두 개가 있어서 문장을 보면서 이 표현들이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방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문장을 보면서 한번 채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이 I see many things 해서 the room 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in the room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B 파트에서는 전치사를 그냥 문장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하나 물건이 어디 있는지만 보지 않고 이번에는 지도 위에서 건물을 보면서 표현을 한번 배워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at 다음에 장소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짧은 글과 함께 배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지도에서 나왔던 내용과 또 추가적으로 이 표현을 하나하나 또 그림을 딱딱 보여주면서 어디에 우체국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문법 교재인데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떤 대화나 아이들이 직접 이제 뭐 스피킹 연습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과 문제를 풀게 하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발화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또 이번에는 문법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at, in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내가 문장을 아예 완전하게 쓸 수 있게끔 또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서 문장을 써보는 그런 활동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Y-Next Grammar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write about yourself and your classroom. 그래서 내가 배웠던 이 전치사 표현을 활용해서 나의 그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ho sits next to you in class 했어요. 내가 교실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내가 내 짝꿍은 누군데 하고서 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집중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배워본 다음에 이런 걸 활용해서 내가 하나의 글을 또 쓸 수가 있겠죠. 우리 교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 친구는 누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전치사 표현들을 내 이야기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y Five Cats에서 짧은 그림을 보면서 이제 글이 하나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넣어가면서 총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처럼 내가 나의 애완동물을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 방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걸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교재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PPT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교재를 한번 살펴봤고, 네. 다음엔 이제 수업 플로우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교재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러이런 파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나중에 PPT를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머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이 퓨처의 부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지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PPT 매터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시다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교재 말고 내가 뭔가 PPT를 띄워서 크게 보여주고 싶다, 설명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셨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PPT는 한글 영문판 2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한글 같은 경우는 약간 워크북의 설명과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을 조금 더 크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문판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A, B, C 이런 내용들을 딱딱 크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2가지를 다 저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수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때 교재가 아니라 PPT를 띄워놓고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었지라고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시트가 있는데 라이팅 워크시트하고 한글 문법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는 문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했을 때 라이팅 워크시트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 문법 워크시트는 아이들이 어떤 문법적인 그런 설명을 딱 듣고 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내가 쓰면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문법에 대해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액티비티를 하실 때 내가 부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2가지 워크시트를 잘라서 이런 걸 활용해서 게임의 문제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테스트는
다양하게 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유닛 테스트, 미텀, 파이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업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또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머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제가 랩북을 만들었던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럴 때 이 그래머 차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라서 붙인다거나 직접 써가지고 나만의 차트를 만들어 본다거나 할 때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운 내용을 한눈에 정리를 딱 하고 또 랩북 만들 때 활용하시는 걸로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랩북 만들기에서 제가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파일을 가지고 종이 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원래 있는 그 모양을 다시 접어가지고 이렇게 3단으로 만들었던 걸 보여드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예전에 My First Grammar 그 문법에 대해서 했던 웨비나를 찾아보시면 거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제가 두꺼운 도화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도화지 아이들에게 사실 파일을 다 제공해주고 하면 막 되게 무겁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또 추가하고 이럴 때 사기도 어렵고 한데 종이를 가지고 조금 두꺼운 종이 가지고 만들면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종이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 아니면 뭐 철이 따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걔를 떼어내야 된다던가 이렇게 작업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종이는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종이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다양한 템플릿을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 그 자료에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붙여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템플릿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모두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 있는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더 멋지게.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만든 거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템플릿을 여러 가지를 다 출력을 해놓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직접 나만의 랩북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퓨처의 교재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직접 아이들이 표만 딱 붙이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써보면서 정리를 하면 더 또 좋거든요. 또 아이들이 되게 예쁘게 꾸미는 걸 잘해서 제가 만든 거는 사실 예쁘게 만든 거에 쭈기도 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만든 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뭐 컨테스트라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래머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재밌게 프로젝트 수업처럼 만들었다라는 것들 보여주거나 학교 같은 경우나 뭐 공부방 같은 곳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또 게시를 또 해놓으면은 그것만으로도 교실 꾸미는데 또 굉장히 멋진 요소가 되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직접 만든 랩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먼저 아까 제가 그 My First Grammar에서 Look and Find 그 파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종이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포스트잇 같은 거를 주시고서 이런 걸 가지고 번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직접 빨리 찾아서 붙여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재밌는 게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이 한 4팀이 있다. 그럼 4팀을 나눠서 이걸 출력을 4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팀한테 나눠준 다음에 이거를 아이들과 시간을 딱 재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문장을 적어서 여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어디 있지? 찾아가지고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a king 찾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고 문장을 써주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팀이 더 많이 찾았는지 그리고 문장을 빨리 찾고 붙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먼저 바로 하는 팀이 뭐 이기게 하는 걸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명사 뭐를
찾아볼까?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찾아볼까? 아니면 단수를 복수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재미있게 또 각각의 수업마다 꺼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번 쓰실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거 코팅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고 또 동사의 시제 같은 거 배울 때는 굉장히 좋아요. 문장을 다 과거형으로 바꿔볼까? 뭐 이렇게 진행형으로 바꿔볼까? 해서 수업을 하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아주 수업 한 권 하는 내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랩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아이들과 귀여운 거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보고 교재 페이지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그냥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교재 걸 이제 출력해가지고 붙이기만 했는데 아이들과는 직접 그려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교재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그림 정말 너무 예쁘게 잘 그린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꾸며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도화지를 제가 이렇게 큰 도화지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3단으로 접었어요. 그래서 이걸 접어서 얘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제 접어서 여기 풀칠을 한 다음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인 것이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두꺼운 게 뭐지? 색깔을 좀 진한 걸로 했는데 난 떼타는 게 싫어. 그러면은 겉에는 좀 진한 걸로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접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자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3단이에요.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쭉 열면 여기에 이렇게 붙이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교재는 무한 증식이 가능해요. 이 랩북은 이렇게 해서 종이를 위에다 붙여주시고 하나 만든 다음에 끝났으면 여기다 또 하나를 또 붙여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저는 여기다가 그냥 하나를 붙이고 말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잘라서 붙이고 넘기고 붙이고 넘기고 이렇게 하시면 무한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딴 아이디어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법과 파닉스를 같이 가르친다. 만약에 my first grammar를 파닉스나 뭐 아니면 코스북, 리딩북 이런 거랑 같이 하신다. 그러면 이 한쪽은 my first grammar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이 옆에는 my next grammar를 가지고 또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각각의 페이지를 달리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my next grammar를 제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네 여기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교재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그래머, 한쪽은 뭐 코스북, 한쪽은 어휘책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아이들이 정말 나만의 책을 만든다라는 즐거움을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두꺼운 도화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거를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품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문장을 하나를 듣고, 이제 지금 여기는 문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워크시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워크시트를 출력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냥 자르셔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준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find a noun, 명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뭐 형용사를 찾아보고 동사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지금 사진에 있는 자료는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라이팅 워크시트가 자료가 부가적으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잘라서 아이들이 직접 문장을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PPT에 올려드리면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게 자료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나온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지금 되게 번호가 많은데 뭐 쬐끔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을 같이 읽고 찾아볼 수 있게 게임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다양하게 제가 한 부사 뭐 이렇게 해서 5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PPT 화면 보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Highlight the part of speech에서 품사의 색을 정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마커 같은 걸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서 이 문장에 있는 것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하얗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색깔을 아이들이 문장을 딱 읽고서 색칠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품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예요. 이거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 홈페이지 이 PPT에 다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자료를 다 링크를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막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다 정리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Solve It 게임인데 품사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인데 이 보드 게임도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탐정처럼 이거 품사 어디 있지 찾아보고 카드를 하나하나 뒤집어 가면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품사를 맞춰보는 그런 게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 게임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 보드게임 판이에요. 지금 3장을 이렇게 출력해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붙이시면 각각 시작부터 해가지고 noun, 뭐 pronoun, verb, adjective 이렇게 해서 쭉 나갈 수 있게끔 다양한 품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방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noun을 찾아야 되고 pronoun, verb, adjective, verb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았는지 체크해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카드가 각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는 어떤 단어가 딱 써 있어요. 그래서 clue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뒤집으면 noun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클루 쪽이 앞에 가 있게끔 이제 카드를 다 쭉 쌓아 놓은 다음에 하나씩 뒤집어 가면서 뒤집기 전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얘가 딱 읽고서 단어를 하나 읽고 읽은 다음에 얘가 품사가 뭔지를 맞춘 다음에 뒤집어서 확인. 그래서 맞췄다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드게임 판으로 나온이니까 나온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동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드게임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마지막 활동은 그냥 워드 서치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출력하셔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도 명사, 형용사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각각의 게임의 제목과 그다음에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랑 다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PPT 보시고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첫 번째 보면 noun basketball이라고 해서 명사에 대해서 어떤 게 일반 명사인지 어떤 건 명사가 아니고 어떤 거는 proper noun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볼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도 제가 잠시 후에 이번에는 이제 한 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의 복수형을 간단하게 아이들과 단어를 그냥 쭉 줄 쳐져 있는 노트에 이렇게 보시고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써놓은 다음에 접어서
여기다가 복수형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폈다 접었다 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명사의 복수형에만 제가 넣었는데 동사의 과거형, 뭐 동사의 그 주어 일치 할 때 바뀌는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종이 하나씩 접어서 써보는 걸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나운인데 자물쇠와 열쇠로 대명사를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액티비티도 있거든요. 그리고 ABC Noun Hunt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종이를 하나 이걸 출력해 나눠주시고 우리 교실이나 어디 공간에 새로운 곳에 갔을 때 한번 A부터 Z까지 명사로 되는 걸 한번 다 찾아보자. 해서 아이들이 직접 한 번씩 써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찾는지 이런 게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온 바스켓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이를 출력하신 다음에 여기 공이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공이 다 나와 있는데 공에 보시면 어떤 거는 명사가 아니고요. 어떤 거는 일반 명사고 어떤 거는 뭐 엉클 짐 이런 것처럼 고유 명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맞는 거에 맞게 여기에 구멍을 내셔가지고 공을 쏙쏙쏙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넣고 하면은 다 뒤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비닐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닐을 자르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만 동그랗게 조금 잘라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은 뒤에 넘어가지 않게 안으로 쏙쏙 비닐 안에 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보여드리면 이제 가운데는 아직 안 붙였고 양쪽에는 붙였죠. 그래서 공을 쏙 넣으면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을 쏙 넣으면 쑥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공을 넣어보는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걸 넣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붙여놨거든요. 붙이지 말고 이렇게 띈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쏙쏙쏙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명사지만 얘를 동사처럼 뭐 동사, 일반 동사, 뭐 동사의 품사별로 해도 되고 시제별로 나눠도 되고 다양한 걸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만 제목만 바꿔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명사 열쇠와 자물쇠인데 이렇게 먼저 열쇠랑 자물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출력하신 다음에 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열쇠 자물쇠를 종이를 따로따로 했는데 얘를 뭐 구멍을 내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여기다 클립을 끼웠거든요. 그래서 클립을 끼운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위에 맞는 열쇠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ick and I라는 것을 이게 위구나라고 해서 여기다가 딱 끼워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 열쇠마다 써 있어요. he, 뭐 she, they, I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명사를 아이들이 좀 구분을 잘 못하거나 좀 개념을 잘 못 잡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열쇠 맞추기 게임을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얘가 she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it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문법도 재미있게 정말 이런 게임만 해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명사랑 형용사 헌트 게임의 워크시트 이것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액티비티 정말 많죠. 자, 동사 같은 경우도 보드게임처럼 테스트 텐스라고 해서 동사가 써 있고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이번 공휴일에 이런 일을 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동사를 자연스럽게 시제를 바꿔가는 그런 보드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게임 활용하시면 과거 시제 연습하는 게 바로 그냥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센텐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카드가 있고요. 그 카드에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내가 과거형으로
바꿔서 말해보는 이런 게임을 또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I have, who has 게임인데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보면서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동사를 해서 찾았으면 그 친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동사의 과거형을 말한다든지 진행형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sentence forming이라는 건데 비동사, 해부동사에 가지고 아이들에게 문장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평서형, 그다음에 부정형, 의문형 이런 걸 만들 때 동사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동사가 왜 여기 앞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 헷갈려 하고 문장 보호 쓰는 것까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색깔로 눈으로 딱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워크시트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동사의 이 보드게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장의 페이지에 쫙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를 잘라가지고 단어의 그 리스트가 여기 있고요.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 on my holiday 하고서 I 하고서 동사 내가 이번 휴일에 뭘 했어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만약에 말을 딱 굴려가지고 주사에 굴려서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면 그 동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내가 하지 않았어도 문장을 만들어가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있고 문장이 딱 써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먼저 써 있는 걸 보고서 who did what 해서 지금은 진행형으로 써 있는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칸에 맞춰서 써주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뽑은 카드를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who has 이 게임인데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고서 다음에 어떤 건지 선생님은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누가 뭐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보고 바로바로 누가 이거 갖고 있니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게임은 집에 가기 전에 자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한 친구 먼저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죠. 그래서 가방을 싸고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끝난 친구 그냥 집에 가게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신나하고 막 끝까지 남은 친구는 막 분해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마무리 재미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거는 주어가 처음에 나오고 평서형 같은 경우는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색깔로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정형은 not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가 딱 되어 있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 그리고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물음표까지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거는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표에서 한번 뒷면에다가 한번 붙여봤는데 이렇게 색깔을 붙여놓고서 얘를 보드판처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you are big, I am not sad, 그다음에 is he happ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갈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얘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테이블 뒤에도 붙인 다음에 띄었다 붙였다 해서 지금 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번에 다 해놨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붙이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밑에는 안 붙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평서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 하면 아이들이 you are not big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마지막에 또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Are you big?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비동사가 여기는 중간에 있으니까 소문자인데 앞에 나올 땐 대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든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해졌는데 선생님
뭔가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볼까 했을 때, 여기가 소문자여서 대문자를 바꿔야 돼요. 여기 주어도 대문자였는데 소문자를 바꿔야 돼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색깔로 표시된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자료인데 얘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액티비티를 너무 많이 해왔나 봐요. 시간을 항상 빨리빨리 하는데도 오버가 되네요. 네. 바쁘신 분들 그 조금만 더 기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카몸이라는 게임인데 스틱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카드로도 하실 수가 있어서 컵을 준비하시고 막대 바 같은 거에다가 번호를 하셔도 되고 문제를 써놓으셔도 되죠. 간단한 거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여러 가지 써놓고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컵과 막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만드시고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거 출력하셔서 하셔도 되고 이 옆에 거는 지금 직접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카드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팅 게임 같은 경우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단어 여러 가지를 출력한 다음에 얘를 어떤 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카드로 하셔도 되고 저는 병뚜껑에다가 단어를 직접 아이들이 써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셔도 되고요. Mr. Beck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배울 때 어떤 물건을 안에다 넣어놓고 아이들이 보지 않고 눈을 뭐 안대 같은 걸로 가린 다음에 손의 촉감만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매끌매끌해요. 조금 거칠어요. 커요. 뭐 동그래요.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제가 카본 게임은 넘어가고 이렇게 밀스터리 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써 놓고서 아이들에게 종이백에다가 붙여 놓은 다음에 안에다가 물건을 하나 넣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을 가린 다음에 손을 넣어서 만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딱딱하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좀 더 부가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얘를 좀 더 다채롭게 표현했다. 그러면 또 점수를 주고 해서 결국엔 이게 뭔지를 맞추는 걸로 게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형용사 할 때만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뒤에다가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각각의 카드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어가지고 뽑은 단어 가지고 이렇게 카드가 있거든요. 명사, 뭐 동사 이렇게 쭉 있으면 하나하나 넣은 다음에 뽑은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문장 만들기, 품사 아니면 형용사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린 자료들도 한 번씩 다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병뚜껑 위에다가 단어를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코팅을 하나 하셔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아이들이 지금 보드 마커로 직접 쓸 수 있게 해주셔도 좋아요. 자료 다운도 받으실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사이트를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Games for ESL 같은 경우는 PPT 자료나 온라인 게임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부가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다음 것들은 두 번째 거는 랩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랩북 아이디어, 템플릿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니까 여기 가셔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방법이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쿼드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카붐 게임에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번호 써있던 아까 스틱에다가 이 카드를 조합을 해서 게임을 하시면 내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그래머 게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다. 난 아직 목말라 액티비티 더 필요해 하신 분들은 가셔서 추가적으로 또 찾아보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랩업 파트예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퀴즈를 같이 풀어보실 수 있겠죠. 자, 퀴즈 1 기억나시죠? My First Grammar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이 뭘까요?
네. 는 뭐뭐만 있다. 이런 거 정답이죠. 네, 정답. 워크북에는 문법 문제 풀이만 있다. 아니죠. 한글 워크북 같은 경우는 문법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 My Next Grammar의 특징으로 맞는 것. 총 20과의 레슨이 있다. 맞나요? 정답은 22과였죠. 그리고 레슨의 첫 시작은 배울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 아니죠. 문제를 먼저 뭘 배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과에 복습을 하는 걸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C는 맞아요.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이퓨처 홈페이지에서 온 오프라인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뭐였냐면 5글자. 네, 펜테스트가 정답입니다. 네, 이걸 다 아셨다면 진정한 이퓨처 매니아라고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교재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로 그 초등 문법 완벽하게 실력도 잡고 재미도 잡고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퓨처 이제 후기를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글을 써주시면은 우리 이제 매니저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끝나면 바로 글을 올려주실 건데 간단하게 그리고 좋았던 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재에 원하는 My First Grammar나 My Next Grammar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선물을 드릴 거니까 꼭 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고 나는 너무 이거 너무 좋았어. 이 교재 너무 좋았어.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쓰실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열심히 읽고 답글 달아드리면서 가장 잘 써주신 분 한 분 뽑아서 전권 세트를 타이틀 하나를 선택하시면 3권을 다 드리는 그런 상까지 또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좀 되시고 나는 조금 오늘 좀 글 좀 써볼까 하시는 분들 열심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퓨처 카페와 홈페이지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액티비티들 궁금한 거는 제가 또 정리해드린 자료에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이퓨처의 My First Grammar, My Next Grammar 많이 활용해 주시고 문법서 재미있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오버가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이퓨처 카페에서 늘 저는 차도리 유미쌤이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다 못 보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거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하는 것 있으면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돼요. 제가 댓글 잠깐만 살짝 이렇게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영상도 올려드리니까 유튜브 이퓨처 채널에서 보시거나 카페에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시고 꼭 다시 한번 나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어. 액티비티나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영상에서 보시고 그 부분만 또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